오늘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이 숨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셔서 혹시 숨 참다가 죽으실까봐 빨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실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피턴트 셀의 형태에 따라서 힛샥과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각각을 어떨 때 쓰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이피션시가 훨씬 좋습니다. DNA를 넣는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많은 DNA를, 다양한 종류의 DNA를 얻어야 할 때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막 라이브러리를 얻어야 돼요. 막 100만 개 이렇게 얻어야 된다. 이러면 일렉트로포레이션이 낫죠. 클로닝도 조금 잘 안 됐다. 지금까지 뭔가 콜로니가 많이 안 떴다. 이러면 일렉트로포레이션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실험적으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실험의 특성상 아크라는 게 많이 뜨여요. 전기가 많이 튀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예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하게 됩니다. 세포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힛샥은 일렉트로포레이션이랑 비교해보면 이피션시가 10배에서 100배 정도 낮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실험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힛샥만의 장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힛샥은 다루기도 쉽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도 편리합니다. 한두 개 할 때는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샘플이 30개다. 그러면 일렉트로포레이션은 큐벳도 최소한 30개가 있어야 하고요. 30번 샥을 주고 헹구고 할 때마다 최소한 30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하지만 힛샥은 그냥 30개 쫙 해놓고 동시에 쫙 힙플라에 꽂았다 빼면 되죠. 아크가 떠서 세포가 다 죽을 걸 걱정할 필요도 없죠. 아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볼륨의 양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샘플을. 그래서 이피션시가 낮은 만큼 내가 뭐 5배 이렇게 볼륨을 높여주면 된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힛샥을 더 선호하고요. 컴셀 만들기도 힛샥이 더 쉬워요. 그건 이따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대부분 살 것 같긴 한데 컴피턴트 셀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중에서도 뭐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얼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통 컴피턴트 셀은 마이너스 80도에 보관을 해 놓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꽝꽝 얼어 있어서 이걸 꺼내서 녹입니다. 얼음에서 녹이셔야 하는 거고요. 컴피턴트 셀을 다룰 때는 웜업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온도가 차갑게 유지되지 않는 만큼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얼음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뚜껑이 안 열리거나 하면은 튜브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최대한 셀 자체에 내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튜브의 위쪽만 잡아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할 샘플 개수만큼 튜브들을 미리 쿨링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녹았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때려봐요. 그래서 얼음 결정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다만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꺼냈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얼음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먼저 조금 더 쉬운 힛샥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링된 튜브에 컴피턴트 셀들을 나눠 담고 거기에 제가 원하는 DNA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잘 섞은 이후에는 42도 세팅된 힛블락 아니면 뭐 워터베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넣고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 시간 동안 힛샥을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애들을 다시 얼음에 집어넣고 곧바로 SOC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SOC는 셀 양의 최소 5배 이상을 넣으라고 알고 있습니다.
SOC의 역할은 그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37도 인큐베이터에서 1시간 동안 SOC 리커버리를 해줍니다. 1시간 정도 SOC 리커버리를 해주신 이후에는 샘플을 플레이트에 플레이팅 합니다. 스프레딩을 할지 스트리킹을 할지는 컴피턴트 셀의 이피션시와 지금 어떤 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셨는지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일렉트로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은 hit샥에 비해서 알아야 할 것도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일단 이런 일렉트로포레이터도 있어야 하고요. 일렉트로포레이션용 큐벳을 이용합니다. 그럼 먼저 이 큐벳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양 옆에 이렇게 전극이 있고 요 사이 가운데에 공간이 있어서 그 사이로 세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일렉트로포레이터를 써볼까요? 전원을 켜고 여기를 열면 여기 큐벳에 튀어나온 부분이 오른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거꾸로는. 그렇게 해서 넣고 딱 전극에 끼우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 여기 전극이 있고 거기로 탁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면에 큐벳에 전극이 있었으니까 그 면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기기 안에 다양한 매뉴얼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퀄라이들이 보통 EC로 시작하는 거고요. 큐벳 사이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1mm짜리가 EC1, 2mm짜리가 EC2입니다. 뭘로 정하시느냐에 따라서 가해지는 전기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할 세포랑 DNA를 섞은 튜브들을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큐벳도 같이 미리 쿨링을 해주세요. 큐벳과 세포 사이의 온도차가 적어야 아크가 뜨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쿨링이 됐다 싶으면 세포를 기포 없이 깨끗하게 잘 따시고요. 그리고 이 전극 사이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때 기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가 가해졌을 때 열이 발생해서 결국 아크가 뜰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이렇게 딱 가하신 이후에는 곧바로 SOC를 넣어야 해요. 그래서 미리부터 SOC를 1mm 정도 따놓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잘 리서스펜션해서 꺼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다 안 따지거든요. 잘 요 부분이. 그럴 땐 이렇게 기울여서 있다 보면 요 끝으로 살짝씩 새어 나옵니다. 그때 파이펫으로 따시면 됩니다. SOC를 1mm 하는 이유는 이 큐벳 안에서 지금 쟤네를 빼내야 되는데 빼낼 때 최소한 700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1mm를 쓰고요. 구해낸 세포들을 에펜도르프 튜브에 옮겨 담고 hit샥과 마찬가지로 인큐베이션을 1시간 정도 하고 끝나면 플레이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다 플레이팅을 하면 양이 너무 많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스핀 다운을 하신 후에 스포턴트는 덜어내고 일정 남은 부분을 가지고 다시 리서스펜션을 하셔서 플레이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팅 후 잘 마른 플레이트는 뒤집어서 인큐베이션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날 이렇게 자랐답니다. 원래는 이 큐벳들이 일회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랩은 이거를 재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했냐 하면 먼저 그냥 에탄올로 지구 안에를 씻어주고요. 그리고 물로 몇 번 헹궈냅니다. 여러 번 털어주고 또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은 일단 에탄올로 오버나잇 정도를 저는 그냥 뒀고요. 계속 깨끗해지라고. 그 다음날 다 털어내고 그 내부를 증류수로 씻어주었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트랜스포메이션 이피션시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다음날이 돼야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기기상의 밀리세컨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팅값 말고 실제로 얼마로 측정이 됐는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저희 실험실의 세팅에서는 5에서 6ms 사이가 나오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낮게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막 0.8, 1,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큐벳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삭아서 생기는 거, 그리고 내부에 아이온이 남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컴피턴트 셀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서 아이온이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DNA 샘플 자체에 아이온이 많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포가 생겼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심하면 아크라고 이렇게 뜨게 돼요. 심할 때는 이게 불꽃이 튀기는 것도 보이는데 너무 열이 많이 가해져서 그렇게 되면 세포가 대부분 죽기 때문에 최대한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